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네옴시티에 대해서 우리가 총정리를 한번 하면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주들에 대한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건설주만 수혜를 보는 것들이 아니죠. 수혜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전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네옴시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는 있죠. 자, 네옴시티라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에 짓겠다라는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컨셉은 원래 어디에서 나왔냐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나라인데요. 자, 아랍에미레이트는 원래 7개의 도시국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아부다비가 가장 석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바이가 되겠습니다. 석유가 아부다비에서 90% 이상 나오는데요. 그래서 두바이가 한 것이 사막 한복판에 인공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건물을 짓고요. 여기에다가 무역 특구를 만들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부다비도 우리 석유 많이 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은 했는데 실패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보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돈이 더 많은데 우리는 더 크게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우디도 빈살만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이 되면서 석유 시대 이후의 세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두바이보다 훨씬 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바로 네옴시티가 되겠습니다. 네옴시티는요, 홍해를 옆에 두고요, 여기에 3개의 도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일직선 모양의 주거지를 만든다 해서 이게 더 라인이고요. 그 옆에다가는 생산기지를 만들겠죠. 옥사곤을 만들고요. 여기에는 트로제나라고 해서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더 라인이라는 것은 주거지가 되겠고, 그죠? 자급자족 직선 도시, 여기에 물건이나 아니면 식자재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뭐다? 요런 옥사곤이라고 수상도시를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로제나라고 해서 친환경 산악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더 라인이라는 도시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500m에 달하는 거울을 만들어서 여기에 벽을 만들고요. 이 안에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도시의 길이는 무려 100km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거울로 도시의 벽을 만드는 것은 태양광 발전도 있고요. 태양광을 반사시켜 가지고 도시 안의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방편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주택들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듈화 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쌓아 올리겠다라는 것이 사우디의 생각입니다. 자, 홍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나무도 자라고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어쨌든 500m 도시의 높이의 도시이다 보니까 수평 이동은 누가 합니까? 철도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직 이동, 요 수직 이동은 엘리베이터나 로봇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수혜주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철도와 로봇입니다. 자, 그리고 옥사곤이라는 것은 조금 떨어진 곳에 이렇게 물 위에다가 도시를 만든다라는 것들이죠. 여기에서요, 채소도 만들고 야채도 기르고 과일도 기르고 돼지나 닭 같은 육류 고기들도 길러가지고 더 라인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것들이 기본 골자입니다. 이미 옥사곤 쪽에는 직원 숙소가 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이미 프로젝트는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트로제나라는 엔터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엔터 도시는 여기가 이제 인공으로 호수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스키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렇게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29년에는 동계 아시안 게임을 어디서 개최합니까? 사우디에서 개최하는데 네옴시티에서 개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공섬도 만들고 각종 관광시설을 여기다 때려 박아가지고 네옴시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라는 것들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홍보 영상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얼마 전에 빈살만이 한국에 와서 국내 대기업 총수들을 줄 세워놓고 넌 뭐하고 싶어? 넌 뭐하고 싶어? 넌 뭐하고 싶어? 이렇게 면접을 보는 듯한 사진도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대략 보면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했죠. 하나씩 보면 철도 쪽에는 누구? 현대 로템, 화학 분야는 롯데 정밀화학, 합성유에는 DL 케미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요, 그린수소 암모니아 공장 건설에는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이렇게 유틸리티 업종들이 들어가 있고요. 철강 모듈러 1만 가구 건설, 아까 제가 이제 모듈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삼성물산 그리고 어디 포스코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대우건설이나 아니면 다른 한미글로벌과 같은 건설 업종들이 수주 소식을 조금씩 들려주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나온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사실은 상장된 기업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하나씩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더 라인이라는 주거 시티인데요. 이게 몇 킬로입니까? 100킬로 이상 이렇게 쭉 늘어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할 때 뭐를 타고 간다?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철도를 타고 간다라는 겁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현대 로템이 MOU를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서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 로템 보시면은요, 굉장한 급등세가 나왔죠. 이전에 급등했던 것은 뭡니까? 이것은 폴란드에 K2 전차를 공급하겠다. 수주 계약을 발표를 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수 급락으로 인해서 한번 쭉 빠졌죠. 자,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것들, 이거는 이전에 테마성 흐름, 수주 호재를 가지고 올라간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견고하게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는 첫 번째는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K2 전차 수주 소식 이후에 지금 몇 대씩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요, 현대 로템의 영업이익이 한번 퀀텀 점프를 할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최대 4천억에서 5천억까지도 영업이익이 중장기적으로 늘어난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한주식연구소 카톡방에서도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면서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디가 하나 남았습니까? 여기에 고점의 매물대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한번 갔다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됩니다. 실적이 받쳐주고 새로운 네옴시티라는 모멘텀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로템은 충분히 수익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어디입니까? 이렇게 도시 안에 모듈 주택들 아니면 빌딩들이 이렇게 있다라는데 이렇게 위로 몇 미터? 500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평 이동이 문제가 아니라 수직 이동이 문제가 된다라고요. 사람들은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겠지만 여기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누가? 로봇이 담당할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이버가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전 시동을 걸고 있다. 그래서 로봇 빌딩 핵심 기술을 상용화한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네이버도 수혜주로 거론은 되고 있는데, 자, 이따가도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의 상승세는 상당히 제한적이죠. 대신에 뭐가 올라갑니까? 현대무벡스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무벡스는 왜 그렇죠? 세계 최초로 수직 이동이 가능한 로봇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엘리베이터를 로봇이 타고 내려와서요, 다시 뭐 물건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는 로봇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중동 시장에서 기술 세이지에 나선다는 소식에 뭐가 올라간다? 네이버가 올라가지 않고 현대무벡스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차트를 보시면요, 플랫폼 업체들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업체들은 이제 성장성이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올라가지 못하죠. 여기에서 네이버가 뭐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뭔가 다른 쪽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네이버의 주가는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뭐 네옴시티 진출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와도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죠. 반대로 무벡스는, 현대 무벡스는 이런 식의 바닥권에서 수급들이 탁탁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요, 파동상 보면 바닥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렴하고 나서 볼린저 밴드 돌파했죠. 그래서 이게 4번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11선 근처 오니까 5번 N자 파동이 터졌고, 내려와서 21선 내려와서 7번 박스권 딱 잡고 전고점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파동을 차치하고라도 어디를 지지해 주면 여기입니다. 돌파가 나온 이후에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졌던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안착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수급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 무백수도 힘을 가지고 단기 관점의 공략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요, 이렇게 이제 모듈 주택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듈 주택에 있어서는 뭐 한국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포스코 그룹 쪽에서도 스틸 모듈러까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시면요, 포스코 홀딩스는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이것은 네옴시티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까? 2차 전지 때문이죠. 2차 전지 리튬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우리가 네옴시티 관련주로 보기보다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보자. 그래서 2차 전지가 올라가는 동안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리튬 관련주들 공부를 하면서 제가 완성품 업체와 양극재 업체 이렇게 나눠드렸었죠. 그런데 두 섹터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고점에 좀 걸려있는 모습이고요. 양극재 쪽은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또 무엇이냐라는 쪽에 갔을 때는 이렇게 리튬을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 포스코 홀딩스, 작은 종목은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금양도 올라가지만 그런 종목들은 제가 안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튬 관련주로서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한 종목 있죠. 한국 테크놀로지입니다. 한국 테크놀로지를 보시면, 자, 보세요. 바닥권에서 갑자기 급등세가 나왔죠. 그런데 이전에 급등의 징조를 알리는 매집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집 하나 나왔고요. 여기도 나왔죠. 여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간간히 한 달에 한두 번씩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제가 매집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건 뭡니까? 이렇게 윗꼬리를 답니다. 위에 있는 단타 물량들을 다 걷어가고 손절 물량들을 다 걷어간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물려있던 매물들을 한 번씩 손바뀜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 뭐가 나온다고요? 아랫꼬리가 나오든 아니면 저점을 붕괴시키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요, 이전에 물려있던 사람들 플러스 여기에도 물려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면 이 손절 물량 때문에 주가는 빠집니다. 그런데 매집봉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씩 물량을 걷어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버텨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파동 하나씩 이렇게 짧게 한 번씩 파동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파동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매물대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윗골이 달았고 여기에서 음봉 나오면서 위에서 갖다 쏟아 붓는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 테크놀로지는 여기에서 1차 상승은 한번 일단락하고 어느 구간까지, 여기까지 내려올지 여기까지 내려와서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매물들은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국 테크놀로지를 굳이 단기 관점에서 들어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옥사곤입니다. 옥사곤 쪽에서는 뭐가 지금 이슈를 받고 있습니까? 한미 글로벌부터 시작해서 여러 중소 건설사들이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한미 글로벌은 실제로 수주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옴시티 사업 7건을 따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1년 6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EPMO 프로그램 용역을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여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주를 해가면서 수주 금액이 뭐 절대적으로 막 크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데서 다른 종목들과는 좀 차별화가 되는 것들이죠.
종목이죠. 한미 글로벌의 차트 흐름들 보시면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탄탄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연 네옴시티의 대장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바닥 요렇게 잡았고요, 안착하고 파동 하나 나왔고 11선 오니까 다시 올라가죠. 요게 5번입니다 4번 5번 나오고 요렇게 6번 나가면서 볼린저 밴드를 계속 돌파하니까 어떻게 되죠? 11선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11선 내려오면 또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막힌다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돌파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21선 이탈하고 나서 7번 구간, 손바뀐 구간으로 간다는 거죠. 다시 상승 흐름들 보이면서 볼린저 밴드 다시 돌파하면 몇 번? 6번. 그럼 내려오면 11선에서 또 공략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올라갔는데 이제는 주가의 상승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만원대부터 시작해갖고 48,000원 500% 급등을 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급등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글로벌을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기 관점에서 본다면 요 구간과 요 구간이 메커니즘으로 보면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서 정고점대를 돌파하기보다는 4만원대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시세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한미 글로벌은 저렇게 하나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광단지 트로제나를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를 만듭니까? 인공호수를 만들고요. 여기에는 스키장을 만듭니다.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에 깨끗한 물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올라간다? 수처리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크론한테 그 다음에 태경 BK가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처리 관련주 중에서요, 웰크론한텍을 보시면 웰크론한텍 어떻습니까? 매집 이렇게 매집이 됐죠. 매집 들어오는 매집봉들 저점을 깬다 안 깬다? 안 깨고 지금 버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파동이 쭉쭉쭉 올라가는데 장대 양봉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눌림목도 주지 않고 볼린저 밴드 상단과 3일선을 타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스캘핑 관점에서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세 랠리는 남아있지만 워낙에 지금 21선과의 이격들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 언제 물량을 쏟는다. 그래서 지금 물량을 많이 잡아 들어가기보다는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경 BK를 한번 볼게요. 태경 BK도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 주식성공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강한주식연구소에서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태경 BK를 보시면은요, 강한주식연구소에서 언제 추천을 했다? 요 장대 양봉 나오기 직전 아침에 새벽에 추천을 드렸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장 시작하기 전 새벽 한 6시 반경에 태경 BK가 추천이 됐죠. 그래서 요 장대양봉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몇 퍼센트를 먹었다? 15% 수익에다가 오늘까지 올라가니까요, 한 20% 수익은 가볍게 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강한주식연구소 제가 인기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미리 들어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강한주식연구소는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성공TV 시청자분들은 누구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추천주 나오는데 이 추천주들 중에서 100%도 나오고요, 20% 30% 수익들 아주 우습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수익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수익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반드시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제가 브리핑도 올려드리고 금방 차트에서 파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파동의 공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주식성공TV 검색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 영상의 설명란에 어떻게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걸로 수익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태경 BK는 장대양봉 이후에 오늘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점 돌파를 해서 매물대가 없는 구간에는 들어갔지만 태경 BK가 과거에도 보시면 한 번씩 올라가서 연속적으로 축축축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한 번의 장대 양봉 이후에는 지지부진한 흐름, 그리고 눌림목 가서 쌍봉 치고 나서 죽어버리는 흐름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어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눌림목 11선까지 내려오는 흐름을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처리 관련주들 말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네옴시티 관련 국내 기업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밑줄을 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급등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한미 글로벌이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 로템이 신고가 임박해 있는 상태, 또 BMT나 BP도 코오롱 글로벌과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툭툭 잘 튀어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히림과 같은 설계 업체들도 가볍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여기서 특징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이, 증권사에 나오는 리포트들은 대형주들의 수혜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뉴스를 보면 뉴스에서는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요, 당분간 아직 네옴시티의 약발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심으로 테마주를 잡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히림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무벡스 이렇게 작은 종목들을 매매하기 좀 겁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서 그동안 못 올라갔던 섹터를 한번 보자고요. 그게 어딥니까? 바로 전선 쪽입니다. 사우디에서 지금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 트로제나라든지 아니면 뭐 옥사곤, 이런 도시들을 만드는데요. 거기에서 태양광으로 하든 풍력으로 하든 어쨌든 전력 인프라는 깔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 관련주들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전선 관련주들 이렇게 주가 비교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한전선이 뭐 가장 덩치가 크죠. 올라갑니까? 잘 못 올라갑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쭉쭉쭉 보여주는 것들은 뭐다? 일진전기, 그 다음에 가온전기, 이렇게 중소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은 물론 중장기적인 수혜는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우디에 뭘 하고 있죠? 초고압 케이블 공장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대한전선이 사우디에서 초고압 케이블 공장 건립을 하는데, 사우디 투자부가 리야드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사우디의 송배전 전문 EPC 기업, 요 기업과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하는 사우디 대한 케이블 솔루션을 세운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어디에?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첨단 산업 단지에 공장 부지 7만 제곱미터를 확보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은 대한전선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다?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더 잘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차트를 직접 한 번씩 보고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의 차트인데요. 대한전선의 차트 보시면은 조금 암울하죠. 중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죠. 그리고 이제서야 전력 관련해서 전선 관련 수주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은 탈피했지만 폭발적인 상승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반대로 가온전선을 보시면요, 가온전선은 바닥권에서 매수가 툭툭 튀어 오르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 12% 이상의 급등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뭐죠? 바닥을 잡은 이후에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어디로? 볼린저 밴드 돌파 4번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선 관련주들도 실제로 수혜를 받는데, 그 주가 상승은 대한전선보다는 이렇게 가온전선이라든지 작은 종목들이 받을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돌파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가온전선은 평상시 흐름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선 내려올 때마다 공략을 하시면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진전기가 되겠습니다. 일진전기도 보시면은 가온전선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진전기가 단순히 전선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가지 전력 인프라에 있어서 수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선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어요. 지금 매수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일진전기는 지금까지 상승 흐름들 무너뜨리는 흐름이 지난 7월달 8월달 여기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대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추세대 지지선의 하단부
상단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진전기는 강원전선과 함께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옴시티와 관련돼서 또 하나 봐야 되는 섹터가 뭐가 있습니까?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가 있냐면 12월 달에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12월에 무슨 일정이 있냐면요, 원전 관련 일정이 있습니다. 자, 사우디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일본을 패싱하면서 태국이라든지 다른 동남아 국가로 행선지를 바꿨었는데요.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국에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일정이 뭐가 있냐면 올해 말에 사우디 원전 건설에 대해서 해외 업체들에 대해서 수주 참여 의향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한번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난번 폴란드 원전 기대감에 올랐다가 주저앉아버린 원전 테마에도 한번 매수세가 쑥 들어갈 가능성들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한 종목만 좀 뽑아 본다면 바로 BHI가 되겠죠. BHI는 사부작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요, 상승률들에 있어서는 탁월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폴란드 원전 얘기 나오면서 얼마나 올랐죠? 5,000원부터 11,000원대까지 한번 올라가면 100% 상승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10월달 말에도 이슈 한번 타니까 5,000원부터 거의 9,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80% 수익이 굉장히 잘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HI는 단기 테마로서 원전과 관련된 의향서 접수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한번 툭툭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BHI도 한번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에만 엮이면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혜주를 논하기에 앞서 지금은 뉴스에 따라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처럼 실제 수혜받을 수 있는 대형주 쪽으로 옮겨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